이 조명 강추드리고요. 50%씩 겹쳐서 운영합니다. 에어브러쉬가 없을 땐 이렇게 털어줄 수 있습니다. 웰샌딩이 도막을 많이 깎지는 않습니다. 도장면에 열 오르는 것은 순식간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퀵샤인입니다. 16년식 E클래스 디젤 중고차를 새로 영입했습니다. 외관 상태보다는 내연기관 상태를 보고 샀긴 했지만 생각보다 외장 상태가 심하긴 하네요. 사실 내연기관도 좋지는 않았습니다. 엔카 보증만 믿어선 안 되겠어요. 나중에 요 휠들도 뭔가 좀 해보려 합니다. 셀프 광택 전처리 첫 단계인 세차입니다. 항상 그렇듯 폼렌스와 타월 2장만 이용합니다. 카샴푸는 카프로 리셋, 물 900ml, 카샴푸 100ml로 희석하여 폼렌스로 뿌려줍니다. 프리린스 단계이며 폼렌스는 절반만 사용합니다. 휠에 철분 제거제를 뿌려보지만 가슴 벅찬 반응은 없습니다. 중고차 상품화 과정에서 기본 세차는 된 걸로 보입니다. 고압수로 씻어주고 폼렌스에 남은 폼을 올려줍니다. 이번엔 본세차 카샴푸의 역할입니다. 소형 버킷에 물과 함께 적셔뒀던 타월 2장을 이용해 미트질을 합니다. 영상에서 빠르게 지나가긴 했지만 도장면에 폼을 올리기 전에 소형 버킷에도 폼건을 살짝 쏴주면 좋습니다. 면을 바꿔가며 미트질을 하면 타월 2장으로도 충분합니다. 더 자세한 퀵샤인 노버킷 세차법은 본문에 영상 링크 남겨두겠습니다. 다시 고압수로 헹궈주고 철분 제거제와 타르 제거제를 분사합니다. 타르 제거제는 하단에만 뿌려줍니다. 도장면도 철분 제거제 반응이 전혀 없네요. 고압수로 한 번 더 헹궈줍니다. 드라잉을 하고 표면을 만져보지만 매끄럽습니다. 얇은 비닐을 대고 느껴봐도 부드럽기에 클레이 작업은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도장면이 이런 상태인 걸 봐서 중고차 상품화가 안 된 걸로 생각했었는데 아마도 왁스 성분으로 덮는 정도의 원스텝 폴리싱은 했기 때문에 도장면의 철분 반응도 꺼끌한 느낌도 없는가 싶습니다. 보통의 스월마크보다 큼지막한 게 광택기 자국인 것 같기도 하네요. 얇고 기다란 스크래치들이 많이 보입니다. 무리해서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지 않아서인지 전체적으로 도장면 두께가 120에서 130 마이크론 이상으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세차하고 나니 스톤칩들도 많이 보이네요.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은 나중에 제가 다시 작업해야겠습니다. 일부러 어두운 계열 컬러의 차를 사긴 했지만 완전 검정색은 잘못된 선택이었나 싶기도 합니다요. 옆면도 마찬가지 상태로 세월의 흔적들이 보입니다. 알리에서 구매한 제품 중 가장 만족하는 요 사이드 조명 강추입니다. 3만원대 무선 조명이 이 정도 성능을 보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일반적인 카메라 삼각대 볼트에 결합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편합니다. 구매 링크는 본문에 남겨두겠습니다. 마지막 전처리인 탈질을 합니다. 한 번에 한두 판만 목표로 하기 때문에 폴리싱 직전에 해당 도장면만 탈질을 합니다. 먼저 패드 약재 선택을 위한 패널 테스트입니다. 중간 단계에 즉 중벌 레벨인 오렌지 패드와 카프로 픽서 컴파운드로 시작합니다. 패드는 세척을 완벽하게는 하지 않는 편이라서 쓰기 전에 항상 브러쉬로 털어줍니다. 컴파운드 3-4방울 올려주고요. 먼저 작업할 면에 약재를 빠르게 퍼뜨려줍니다. 잘 퍼뜨리지 않고 방울이 남아있으면 작업 시 약재가 튀기도 합니다. 독일 차들은 대부분 고경도이고 이 정도 상태의 도장면은 중간 약재와 패드로는 어렵겠다는 걸 알면서도 내 차이기 때문에 도장면 깎아내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약한 약재로 먼저 시도해보는 겁니다. 4에서 5단을 오가면서 광택기를 돌립니다. 패드로 줄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움직이는데 패드가 40에서 50%씩 겹치게 합니다.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함이지요.
가로 세로 격자로 운용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빠뜨리는 부분 없도록 하는 것이니 적응이 되면 고수분들처럼 땅 따먹게 하듯 면을 넓혀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약재를 닦을 때에는 살짝 젖은 타월로 먼저 걷어내면 잘 닦입니다. 면을 확인할 때에는 탈지제를 뿌리고 닦아줍니다. 중벌 조합으로는 역시나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초벌 조합인 카프로 쿨패드라는 단모 울패드와 울트라컷 컴파운드로 다시 시도합니다. 초벌 조합으로 가로 세로 2번씩 총 4번 운용했을 때 90% 이상 만족스러운 상태임을 기억해둡니다. 손톱에 걸리는 깊은 스크래치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이후 본작업할 때 공격과 타협을 번갈아 가며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스킹을 제거하고 보면 초벌 작업으로 인한 뿌옇게 되는 데미지가 확연하게 보입니다. 이어지는 말벌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고요. 다른 날 다시 세차장에 들러서 본넷 폴리싱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세차 후 탈지만 한 상태이며 가장 눈에 거슬리는 저 스크래치부터 공략을 시작합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보여드린 적 있지만 드릴용 1인치 백어패드 벨크로에 스폰지 4포를 잘라서 붙여서 씁니다. 도장 두께는 115에서 124 정도로 찍힙니다. 평균 120 정도라고 보겠습니다. 먼저 3000방 4포입니다. 4포에 물을 충분히 적셔서 가압 없이 웨샌딩합니다. 스크래치 라인이 아직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시도하고요. 3000방으로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네요. 중간 점검으로 도막 측정을 해보지만 큰 변화 없습니다. 이번엔 2000방 4포로 도전합니다. 일반 종이 4포를 지우개에 말아서 웨샌딩합니다. 샌딩을 할 때의 방향에 대해서도 광택기처럼 원을 그리는 게 좋다, 데미지 방향 대비 90도가 좋다, 45도가 좋다 등으로 여러 프로분들 의견이 다릅니다. 제 결론은 뭐든 비슷하더라입니다. 잠시만 시간 내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제 막 시작한 유튜버에게 감동이 됩니다. 깎여진 클리어 코트 잔여물이 잘 없어지도록 물을 뿌리고 닦아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 2000방 작업 후에는 라인이 거의 안 보이게 됐습니다. 클리어 코트는 5에서 6마이크론 까진 듯 합니다. 도막 두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해당 영상 링크 남겨두겠습니다. 다시 3000방 4포로 한 번 더 넓게 해주는 이유는 이어지는 폴리싱 작업이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2000방 상처보다 3000방 4포 상처 제거가 더 쉬우니까요. 초심자일수록 오히려 웨샌딩을 추천하는 이유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광택기는 도장면 온도를 갑작스럽게 상승시키기 때문입니다. 열이라는 것이 일률적으로 오르지 않고 갑자기 오르기 때문에 순식간에 클리어가 확 까지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열을 이용하는 것은 고수나 프로님들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 웨샌딩은 오히려 열을 떨어뜨리니 좀 더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it, I got no love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and make a statement.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it. I've got no love for the fakeness.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and make a statement. Everything I do so instinctive and so passionate. Every word I move so descriptive like an adjective. I got a vendetta against people. 에어건까지 가는 게 귀찮아서 약식으로 패드 털어주는 방법입니다. 저 롤러처럼 생긴 건 양모에만 쓰는 겁니다. Think I'm okay at last, but I don't know if that can erase all the past and the pettiness. A reflection of the emptiness, hilarious. You think you're worth my time, you're delirious, mysterious, because you hide behind a fake exterior, inferior. You know I'll always be a bit superior. Get off of me, this ain't no humble brag. I want you to hear words, you can say them back. I want you to feel free from the chains at last, and to believe in what you got, it was built to last, yeah. Now that I've been put through hell, I never got anyone's help. I had to do it all myself. I don't ever slow up. 저렇게까지 자주 털어주지는 않는데 게러지 세차장이 습기가 높고 밖에 비까지 와서 떡짐이 좀 심하네요. I'll always show up and make a statement.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it. I've got no love for the fakeness.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and make a statement. Gonna learn the consequence of being incompetent. Mental health is confidence, dreams and some honestness. I'm not here to save the day, that's for you to take away. I could play a million mind games, but instead I say something not illogical, something that is topical. Rub it on and watch it go. Make yourself unstoppable. Dreams are irresponsible. 탈지하고 초벌 작업한 도장면을 확인해 봅니다. 100%는 아니겠지만 제 기준으로는 만족스러운 수준입니다. 말벌 약재인 카프로 에센스가 광은 띄워줄 거고 약간의 충진으로 100%에 가깝도록 도와줄 것을 기대해 봅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초벌 작업을 진행합니다. 모든 제품들은 영상 본문 링크의 퀵샤인 스토어에서 최저가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쉽지 않네요. 깊은 스크래치들을 또 만납니다. 셀프 광택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내 차를 하는 거다 보니 이런 작은 거 하나하나 신경 쓰고 또 잡을까 말까 망설이는 시간이 많기 때문인 것도 같습니다. 반대쪽과 비슷한 정도로 꽤 기다란 스크래치도 있네요. 이번엔 처음부터 2000빵 4포로 공략합니다. 보기엔 무시무시하지만 어차피 베이스 코트 위에 있는 클리어 코트에서 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스크래치가 안 보이면 스크래치만큼 주위 도장면을 깎아낸 거고 폴리싱하면 그 스크래치가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웨샌딩한 부위와 하지 않은 부위가 125에서 130 마이크론으로 나옵니다. 2000빵 웨샌딩도 이 정도로는 도막 두께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요놈은 고생 좀 하겠다 싶었는데 생각보다 쉽게 잡혔습니다. 처음에 사포에만 물을 뿌려서 작업한 이유는 도장면에 물을 뿌리면 스크래치가 잘 안 보여서 엄한 곳에 집중될까봐 그랬습니다. 이 부위는 정상 속도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가압 없이 살살합니다. 그래야 각 방수의 사포들을 쓰는 의미도 있는 거고요. (1차) 시도로 90% 이상 잡혔습니다. 카메라로는 거의 안 보이는 수준이고요.
만족할 만큼 정리됐습니다. 사퍼질된 부위 위주로 초벌로 밀어줍니다. 저렇게 손으로라도 중간에 열 체크도 하면서 합니다. 컴파운드의 유분이 데미지를 가리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탈지가 필요하고요. 깊은 스크래치를 또 만납니다. 폴리싱을 할수록 도장면이 깨끗해지면서 안 보이던 돌빵 자국이나 스크래치들이 더 돋보이게 되는 거죠. 말벌 작업 전에 본넷 전체적으로 탈지를 다시 해줍니다. 말벌 약재를 카프로 에센스를 쓰기 때문에 하는 거지, 보통은 탈지 없이 말벌을 진행해도 됩니다. 마스킹하지 않은 죄값은 이때 치러줍니다. 본넷을 열고 사이에 끼어 들어간 컴파운드 잔여물을 닦아냅니다. 타월이 닦기 힘든 부위는 면봉으로 닦아내고, 오래 고착된 잔여물은 면봉과 타르 제거제를 사용하면 가장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퀵샤인 스토어에서 무조건 현금 할인 쿠폰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네이버에서 퀵샤인 스토어 찾으셔서 알림받기를 누르시고 본 영상 댓글에 네이버 아이디 앞 네 글자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귀찮은 알림은 드리지 않고 쿠폰 발급 소식만 보내드립니다. 말벌은 카프로 오렌지 패드와 에센스 약재로 진행합니다. 카프로 에센스는 유리막 코팅 성분이 들어있어서 이걸로 말벌 작업한 후에는 탈지 없이 바로 유리막 코팅을 올릴 거기 때문에 초벌 약재를 깨끗하게 없애도록 탈지를 했던 거지요. 광택기 돌아가는 게 영 시원찮았는데 결국 배터리가 나갔습니다. 하필 충전기도 여분 배터리도 안 가져왔네요. 다행히 바토카에서 3인치 광택기가 있어서 이걸로 마무리합니다. SPTA 무선 5인치는 주로 5단으로 운용했고 바토카는 3단으로 작업했습니다.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언제나 환영합니다. 좌측이 말벌까지 작업된 면, 우측이 초벌만 작업한 면입니다. 말씀드렸듯 에센스 후에는 탈지하지 않습니다. 코팅의 역할도 하고, 이 상태에서 유리막 코팅을 올리면 보이는 그대로의 도장면이 유지되어 코팅되기 때문에 걷어낼 필요가 없는 거라고 합니다. 아직 손대지 않은 요 트렁크 도장면 같은 상태였다가 이렇게 말끔하게 만드는 것이 폴리싱인 거죠. 본넷 전체 말벌까지 작업 마친 거고요. 본닛 한판 하는데 사포질 등 다 합쳐서 2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다음날 다시 세차장에 들렀습니다. 2시간도 채 여유가 되지 않아서 전처리는 워터리스 세차와 탈지만 합니다. 린스 앤 워터리스 세차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본문의 영상 링크 참고하세요. 저 아름다운 푸른빛깔 약재는 에코 워터리스와 물을 1:5로 희석한 것입니다. 정제수로 희석하여 트렁크에 항상 가지고 다니며 워터리스나 드라잉에이드, 심지어 실내 세차 올인원 약재로도 씁니다. 워터리스 세차할 때에는 저렇게 타월면은 심하다 싶게 자주 확인하며 오염물이 묻어난 부분이 도장면에 다시 닿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택기가 지나가면서 오염물을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평소 미트를 잘 갖다 대지 않는 저런 부위도 깨끗하게 해줍니다. 깨끗한 면으로 한 번 더 버핑하면 워터리스 세차 끝입니다. 탈지까지 하고 부분 광택 전 처리를 마칩니다.
요 조명은 자꾸 자랑하고 싶어지네요. 유분기까지 걷어내니 면 상태가 장난이 아닙니다. 끝날 때엔 항상 시간에 쫓겨 마무리 정리를 못하다 보니 패드를 쓰기 전에 꼼꼼하게 털어줍니다. 잠시만 시간 내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제 막 시작한 유튜버에게 감동이 됩니다. 실제로는 조명이 깜빡거리지는 않는데 아이폰 카메라 때문에 저렇다고 합니다. 하단면은 바닥에 앉아서 하는 게 그나마 편합니다. 저 같은 저질 체력에겐 5인치 무선 광택기가 너무 무겁네요. 에어건이 멀리 있어서 잘 안 쓰기도 하고 한 번에 컴파운드 가루가 너무 많이 날려서 꺼려지긴 하지만 지금처럼 마스크 쓰고 에어건으로 터는 게 가장 빠르고 깨끗하게 패드 세척하는 방법이긴 합니다. 결국 최하단은 가벼운 바토카 3인치로 편하게 작업합니다. 마찬가지로 탈지를 하고 에센스 약재 마무리 말벌을 준비합니다. 오렌지 패드와 카프로 에센스로 마무리합니다. 왼쪽이 작업 전, 오른쪽이 작업 후입니다. 반대쪽 면도 변신시켜줬고요. 그런데 비가 계속 내리는 바람에 아파트로 돌아와서 코팅을 했습니다. 20km를 달려왔기 때문에 워터리스 세차부터 다시 합니다. 깨끗한 면으로 한 번 더 버핑. 탈지도 해주고요. 이러면 카프로 에센스 덕보는 건 줄어들게 되지만 어쩔 수 없죠. 작업성 대비 퀄리티가 좋아서 제일 좋아하는 유리막 코팅제 혹은 관리제로 쓰이는 나노 아이코닉 르샤인입니다. 최근에는 업그레이드되어 트리거 컬러도 바뀌었습니다. 다른 차에 묻지 않도록 구석으로 가서 타월에 묻혀줍니다.
1차로 넓게 퍼뜨려줍니다. 면을 바꿔서 2차 버핑합니다. 마무리 버핑은 질 좋고 부드러운 플러시 타입 타월로 합니다. 양쪽 캔다도 똑같이 작업하고요. 후레쉬와 다이소표 화이트 캔버스를 이용해서 흐린 날과 같은 효과를 만듭니다. 유리막 코팅 잔사를 잡아내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버핑했는데도 항상 얼룩이 발견되는 거 보면 전 똥손이 분명합니다. 얼룩 부위는 좀 더 힘주어 버핑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24시간 지난 후에는 얼룩 복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시간이 지난 유리막 코팅 하이스파 복원법도 본문 영상에 링크 남겨두겠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꼼꼼히 봐야 후회가 없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세판 부분 광택을 코팅까지 마쳤습니다. 다음은 해외에도 없는 방법으로 이 다이아몬드 커팅 휠 DIY 복원에 대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초보 유튜버에겐 구독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까지 눌러주시어 더 많은 분들께 영상이 찾아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